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우투자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요. 역시 우리 시장을 지난 한 주 동안 짓눌렀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신용 물량에 대한 반대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에서 파생 물량 뭐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받쳐줄 주체는 없고 매물은 막 쏟아지고 그래서 하방으로 속절없이 밀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반대 현상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역대 최대의 반대매매 물량이 예고되어 있었죠. 물론 동시호가에 굉장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종목이. 근데 그 물량을 소화하고 나니까 주가는 보란듯이 급등을 했는데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 받아주는 주체가 없으면 속절없이 빌리는 것처럼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쏟아지면 더 이상 내놓을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동안에 우리가 빠질 때, 받쳐주는 매수 공백이 없는 것처럼 올라갈 때도 매도 공백이 생긴 거예요. 오늘 같은 것은. 그동안에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주가가 올라오면 신용을 정리 안 하고 그냥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그런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나 이 가격에 죽어도 못 팔아. 이제 그런 물량만 남은 거죠. 급한 물량은 다 소화됐고. 그것이 주가 폭등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의 이유도 신용 반대 매매. 폭등의 이유도 신용 반대 매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 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황 간단히. 오늘은 시황이 필요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다 올랐잖아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요, 상당히 이제는 뭐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은 조금 완화됐다. 왜 그러냐면 증시 자금을 보면 신용 물량이 연일 털리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부터 털리냐면 6월 15일부터 털리고 있어요. 6월 15일부터 4천억, 그 다음에 3천억, 그 다음에 4천억, 4,500억, 3천억, 3천억, 1,700억, 3천억 뭐 이렇게 연일 뭐 털리고 있습니다. 자, 뭐 털린다는 표현보다는 신용을 정리한다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거죠. 신용을 정리한다는 얘기가 주가를 신용으로 산 주식을 판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게 팔고 싶어서 팔겠습니까? 털리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나온 것은 한 이틀 전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 거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에 주가가 오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털린 거죠.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그 물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대충 일주일만 봐도 8천억, 1조 4천억, 그 다음에 1조 5천, 1조 2조 원 가까이 되고요. 내일하고 모레도 나오겠죠. 왜냐면 어제 거, 그저께 거 나오면 자, 한 2조 이상 신용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19조, 19조대로 떨어졌는데요. 많을 때는 25조까지 갔다 오래요.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른데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오늘부로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올랐잖아요. 지수가 오르면 이제 담보 비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5%가 폭등을 했잖아요. 코스닥은. 신용 19조 중에 코스피가 10조고요. 코스닥이 9조예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담보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신용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이유는 없죠,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가격에서 팔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파는 건데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신용 담보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140% 간당간당 하다가 이제 148%. 그러니까 한숨 돌린 거예요, 그러면. 한숨 돌렸으니까 한숨을 돌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는 매도에 호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털린 사람은 나 최저가에 털렸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은 있는데 이제 이런 입장이고, 이제 팔려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냐면, 아니 이제 담보 비율 뭐 140%도 아닌데 내가 이 가격에 왜 팔어? 이 가격은 절대 못 팔아. 뭐 이런 심리가 생기다 보니까 매도 공백이 생기면서 매수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죠. 신용이 털린 사람들이. 그래서 꼬였던 수급이 좀 반전되지 않았나. 오늘 급등으로. 오늘 지수가 많이 안 올랐으면 반전된 게 아니죠. 불안불안한 거죠. 또 조금만 떨어져도 또 막 신용 빨리 정리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오늘 같은 날 한 5% 정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한숨을 돌린 거예요. 이 정도면. 물론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오늘 코스피가 2.16, 코스닥이 5%. 그러니까 오늘 내일 신용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5%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은 1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당장의 신용 반대매매 위험에서는 간당간당한 그 담보들이 이제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 추가적인 급락이 안 나오는 한 좀 버틸 여력이 생긴 거예요. 상당 기간. 그래서 이제 아까 신용 물량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그 신용 물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내일 모레까지는 줄어들면서 한 18조대에서 머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줄지 않고 쭉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매매되는 물량이 없으니까 비이성적인 매도 물량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저는 시장을 오늘 좀 이렇게 급반등을 시켜준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월요일까지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빠졌어요. 빠지기도 너무 빠졌어요. 오늘 같은 어제도 아시아 증시는 다 폭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중화권 증시는 폭등을 했거든요. 사실은 일본 증시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 한 달간 나스닥 지수가 1% 빠졌는데 우리 코스닥이 15%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19. 몇 % 빠졌으니까 그야말로 대폭락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증시만. 그 와중에 러시아, 중국 증시는 홍콩 이런 데는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오른 것도 반영 오늘 하루 가지고 시켰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월요일 날도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 물량은 당연히 오늘의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자가라고 그러면 굳이 오늘 매도 안 해도 저는 월요일 날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털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시장이 좋아져서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위기가 끝나서도 아니고 러시아 전쟁이 좀 완화돼서도 아닙니다. 물량이 털려서 강제로 내놓을 물량이 어느 정도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신용 물량인데 급등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좀 정리해 주는 게 맞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 동시효과의 만큼은 털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버티다가 반등을 이용해서 털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지금 미국 어제도 강했잖아요. 미국 시장은 이번 주 내내 강했어요. 미국 시장은 오늘 선물도 강해요.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파월이 조금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발언도 했지만 조짐이 좀 보이고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도 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찾냐면 원자재에서 찾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이제 원자재에서 핵심 원자재가 구리라고 그래요. 구리 가격이 최근에 급락을 했다. 이런 부분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바닥 멀었다 이런 분도 있지만, 예, 바닥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도요 그렇게 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지. 앞으로는 아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여기 딱 걸려 있잖아요. 여기 240주선 지수는 벌써 저항권이에요. 오늘 오르면서 지수는 월요일날 가서도, 그러니까 뭐 월요일날 또 폭등한다 이게 아니고,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그동안 많이 빠진 개별주들이 지수는 멈춰있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저항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240주선이 굉장히 큰 저항권이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이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호가 공백, 매수 주체가 사라지면서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 저항 때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금방 뚫을 수 있는 그런 저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조금 이제 마음에 좀 너무 막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신용을 써서 이렇게 시장에 달려들지 마시고, 아직 시장 하락 추세 끝났다고 누구도 얘기 않잖아요. 이렇게 하락이 딱 멈춰졌을 때 그동안 내가 과도하게 뭐 이렇게 끌어쓴 거, 좀 너저분한 거, 뭐 이런 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순수하게 내 돈 가지고 주식을 꾸준히 보유하신 분은 전혀 서둘러 매도할 필요는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이제 와서 판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고, 오늘 한 2% 올려줬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파는 사람은 신용이라든가 급한 물량만 좀 정리하는 거지, 급하지 않은 물량은 오늘 뭐가 급하다고 오늘 정리합니까? 네,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자, 개별 종목 이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오늘 다 올랐기 때문에 뭐가 빠지고 뭐가 오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이 좀 빠졌고요. 오늘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 뭐 삼성전자 같은 좀 섭섭하죠. 1.7%니까 뭐 섭섭한데 안 빠졌어요. 사실은 빠질 때 남들 10% 빠질 때 얘는 100원씩 빠졌으니까, 덜 빠졌으니까 좀 섭섭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자, 많이 빠졌던 애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런 네이버 같은 거. LG화학은 하나도 안 빠지고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빠진 거예요. 당연한 이치예요. 이거는 SDI도 마찬가지, 뭐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 너무 빠졌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 이걸 가지고 시장 어떤 종목이 뭐네 어떤 종목이 뭐네 큰 의미가 없고, 다 올랐다 그냥 낙폭과대주가 이유도 없이 올랐어요. 그 이유도 없이 떨어졌으니까 이유도 없이 오른 거예요.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그 물량이 사라지니까, 매도 물량이 사라지니까 그냥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거예요. 뭐 그 이치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없습니다. 자, 뭐 개별 종목은 뭐 별도로 오늘은 좀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뭐 하나 일진 머트리얼즈 뭐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간단히 언급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일진 머트리얼이 오늘 굉장히 큰 수조 공시를 냈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 상승을 했는데요.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일자별로 보시면 5% 4% 해갖고 일주일간에 한 15%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고. 사실은 매각 이슈도 있는데, 저는 오늘 12% 상승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뉴스를. 이것만 간단히 뭐 오늘 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언급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왜 긍정적이냐면, 자, 일진 머트리얼즈의 연간 매출이 1조 정도가 안 됩니다. 지금 화면이 안 바뀌는데 채 1조가 안 되는데요. 오늘 어느 정도 수조 공시를 냈냐면 8조 5천억 원어치 수조 공시를 냈어요. 그러면 10년치 매출이잖아요. 10년치. 간단히 생각하면
자, 보시면 삼성 SDI에 8조 5천억어치 2차전지 동박을 공급한다. 1년치는 아니겠죠, 당연히. 언제 거냐면 2030년까지 8년치인데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자, 매각 이슈 이런 거 다 빼고 왜 그러냐면 자, 8.5조가 8년이면 1년에 1조 아닙니까? 그러면 8년 장사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8년 장사를 다 한 거예요. 8년 동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이제. 수주하려고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자, 보세요. 재무 간단히 보면 자, 매출액이 1조예요. 올해 추정치가. 작년도에는 얼마입니까? 6,800억 했어요. 1조. 근데 8조 5천억어치 수주했어요. 사실은 상한가 가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12% 오르는 정도가 아니고. 10년치 장사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삼성 SDI한테 계약했으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가지고 와도 1년에 매출 1조 확보. 영업이익은 최소한 10%는 남길 거 아니에요. 동박해서 뭐 10%도 안 남길까요? 그러면 장사 다 했잖아요. 매출 1조 확보, 영업이익 1,000억 확보. 몇 년간? 2030년까지. 확보해놨어. 놀아도 돼. 근데 노나요? 지금 증설하고. 이제 매각 이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뉴스는 거의 상한가가도 괜찮은 뉴스인데?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호재성 뉴스였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주일 머트리얼죠? 오늘 같은 날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고, 혹시라도 조정을 받는다고 싶으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이제 예비 입찰 받고요. 8월 달에, 이제 본 입찰을 하잖아요. 오늘 수주가 매각에 도움이 될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얘기나 똑같아. 어떤 빌딩을 사는데 임대가 이미 10년 동안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임대가 다 나가 있어. 그것만 뽑아도 이 가치가 돼. 그럼 여러분들 그 빌딩 사는데 주저할 리가 없겠죠. 화면이 잘 안 바뀌는데요. 제가 차트를 보려고 그랬는데 화면이 잘 안 바뀌어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각에도 청신호가 잡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지수가 급등해서 좋은 주말을 간만에 진짜 얼마 만에 마음 편한 주말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푹 기분 좋게 쉬시고 이번 주말만큼은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도 좀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